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졌고 스스로 만든 위기 상황은 이 러시아의 미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죠. 이 유명한 띵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 이게 CF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CFR에 리차드 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리차드 하스가 바로 이 CFR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2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수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을 투입하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의 균형을 잃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협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권 복귀를 받아들이게 하려 했지만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을 세운 이유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를 감행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도발적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바이든의 미국은 분열되어 있고 힘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내 정치에만 몰두하는 바이든의 약점을 노리고 푸틴이 대뜸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점령하려고 마음 먹었다 하는 의미죠. 특히 이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사회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그렇게 관계가 썩 좋지 않다 하는 점도 이 푸틴의 결정을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 더 깊이 의존하면서 러시아에게 감히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겨울이 본격 시작되면서 러시아산 가스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푸틴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반면 영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고 또 브렉시트 이후에 정신이 없는 데다가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푸틴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 결단을 강화하는 데 한몫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푸틴의 야망을 부추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외환 보유고의 급상승이었다. 이렇게 리차드 하스는 찍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외환 보유고는 고유가 덕에 사상 최대인 6,300억 달러에 달했고 여기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 재정적 지원도 해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리차드 하스는 이런 푸틴의 판단은 엄청난 오판이고 착각이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에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신 무기 지원만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러시아가 독주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크다는 오판이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나토군을 지원하면 이 러시아의 침공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방관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보내는 천연가스 수입을 통한 경제적 여유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도발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푸틴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 리차드 하스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으로 10만여 명의 군대를 보낸 이후에 미국과 나토의 대응은 러시아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고 특히 미국이 그동안 보류해왔던 지상군까지 파견함으로써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이 리차드 하스의 진단입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푸틴에게 외교적 해결을 통해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제공을 했지만
푸틴이 오히려 강공으로 몰아붙이면서 되려 점점 더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실 미국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재안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합병하려고 마음먹었던 푸틴에게는 미국의 중재안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공책을 펼쳤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 러시아의 위협에 미국이나 나토 동맹국들이 움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급기야 미국도 지상군을 파병하기에 이르렀고 나토국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는 데 전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미국과 나토국들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푸틴은 외교적 해결 기회조차 놓쳐버렸습니다. 오히려 푸틴은 과거 소련 연방에 속했던 국가들까지 탐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미국과 나토국들의 대응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고, 이제는 이 푸틴 대통령이 모든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책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이제 불거지는 상황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스는 지난 3일 러시아가 아무리 원해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없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괴뢰 정부를 세워서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손 안에 넣기를 원하지만 그런 꿈은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배치된 13만여 명의 러시아군으로는 우크라이나 점령 작전을 결코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러시아 경제력으로 미군과 나토군의 동맹국들과 대결해서 승리할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희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린 폴리스는 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복 욕심은 한마디로 망상에 불과한 희망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러시아의 푸틴이 믿는 구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경제 맷집이 상당히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시간으로 지난 3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가해진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러시아는 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또다시 있을지 모를 서방 세계의 경제 압박에 대응한다는 목적에서 수년 동안 경제구조 재편에 나섰다는 겁니다. 우선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면서 미국이 경제적 제재를 가해도 이 경제활동과 정부 서비스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달러 중심이던 것을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으로 또 금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다변화했다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의 전체 보유 외환 가운데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출을 줄여서 전체 부채 규모를 외환 보유고의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컬럼비아 대학교의 애덤 투스 교수는 이런 재정적 균형은 푸틴의 러시아가 포괄적인 재정, 정치적 위기를 겪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가브에프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선임 연구원도 러시아 경제 관리들은 자국 경제가 서방의 제재에 더욱더 잘 견딜 수 있게 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푸틴의 계산이 척척 맞아 들어갈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향한 대응책 가운데는 이 러시아 은행의 전면적인 거래 차단, 그리고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러시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달러에 기반한 국제거래에서 러시아 은행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 그러면 은행의 해외 사업 능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지속 가능성은 현저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구상한 두 번째 카드가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손을 잡고 공동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런 푸틴의 구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포린 폴리스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포린 폴리스는 지난 4일 중국은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중국이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에 대한 압력이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다라고 했지만 중국은 러시아가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경우에 이를 구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서방 세계의 직접적 제재에 직면하게 될 터인데 우선적으로 이 러시아의 무역이 전면 중단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피해를 이제 러시아가 입게 되는데 이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겠느냐? 그 보충하려고 구상 갖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천연가스 하더라도 유럽에 대한 판매를 줄이면서 중국의 수출량을 늘리는 것도 그런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하고 유럽에 수출하는 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유럽 쪽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러나 이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무역 고리를 통해서 미국 및 유럽 등의 서방 세계하고의 무역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난제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제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이 무작정 러시아를 지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더불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중국이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면 이제는 중국마저 제2차 제재 대상이 되면서 자칫 그래 안 해도 고립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침체 상황에 접어든 중국 경제를 의지하려는 러시아의 구상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할까요? 미국 외교협회, 그러니까 CFR의 리차드 하스는 일단 푸틴 대통령이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니라 소위 작은 침공으로 제한적 개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체면을 세우면서도 미국이나 서방 세계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수렁에서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미 친러시아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사실상 점유하는 방식으로 진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만 점령하면서 미국과 나토군의 커다란 재앙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푸틴의 구상을 펼치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나토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한 발짝만 들여놔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던 푸틴 대통령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러시아 정서는 더욱 확산되게 되었고, 푸틴의 야망이 온 천하에 들통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만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체면이 구겨진 푸틴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할지, 자, 푸틴의 그 다음 수가 궁금해집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